마감 전략 A+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온도차가 제법 심합니다. 어제 만기일 장 종료 직후에 들었었던 그 전략 가운데서 이제 중소형주 말고 대형주 쪽으로 눈 돌려야 된다라고 지적해 주신 우리 전문가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 확연히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지고 코스닥의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주들에서 급하게 나왔었던 개별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이 북미 관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남북 경력주들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 그런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쩜 만기일보다 오늘이 상황이 더 어지러워 보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요일장 그리고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겨놓고 있는 지금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지금부터 챙겨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움직였을까요? 특징주 살펴볼까 합니다. 중국 소비주부터 볼까요? 몇몇 화장품 업체들, 또 면세점 업체들 많이 올라갑니다. 호텔신라가 5% 가까운 상승세, 아모레퍼시픽도 5% 가까이 튀어오르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과의 협상 말입니다. 무역 협상, 이거 잘 진행되고 있고 한 3, 4주 안에 타결될 가능성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내놨어요. 혹여나 하는 마음이 또 생겨나는 오늘입니다. 관련주들 중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현진 소재를 볼까요? 양산에 있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을 쥐었습니다. 규모는 270억 원 정도. 이 돈으로 그 차입금 상환을 대부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에 2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진 소재. 근데 이제 주가의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트로메딕 볼까요? 알약으로 삼키는 내시경 제품을 시제품화했다라는 것이 이슈가 되면서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지금도 상한가 기록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인트로메딕은 4,560원대까지 치솟아 있는 모습이네요. 이번엔 오텍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그리고 1, 2, 오늘 이번 달까지 해서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텍그룹의 주력 계열사가 캐리어 에어컨이잖아요. 해마다 한 30%대의 성장세를 보여왔고 올해도 그럴 것이다라는 포부, 또 오텍그룹이 매출 1조 클럽에 달성하게끔 가입하게 되게끔 하겠다라는 포부들까지 눈여겨볼 만합니다. 13,550원 현재가 형성입니다. GS건설 볼까요? 어제도 건설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이었고 오늘도 그러한데 그중에서도 GS건설이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43,300원대까지 놓여있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를 내놓고 나서 그 이후부터 계속 건설주들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완화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짜 많이 삽니다. 이 정도면 공격적으로 쓸어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급을 열어보니 좀 그러했고요.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도 함께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43,300원, 4.5% 상승이고요. LG전자 오늘도 살펴볼까 합니다. 주가는 약보합선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도 수급이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큰 손도 오늘 LG전자 많이 사고 있거든요. 기관 쪽에서는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그 주축이 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연일 잡히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오늘 주주총회 열렸었고요. 미래 사업에 대한 어떤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의 흐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요. 바이오주들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보여주시고요. 차바이오텍, 또 메디포스트도 가능하다면 숫자적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메디포스트는 지금 현재 보이네요. 4%대 강세. 무상증자 100% 결정난 이슈 있었고요. 당연히 올라가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한국거래소 검찰 수사 들어갔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차바이오텍은 실적 대한 부분에서요. 흑자가 아니고
적자났다라고 이제 정정 공시 내면서 또다시 투자자들의 심리가 싸늘해진 모습입니다. 휘청이고 있는 바이오주에 대한 시각도 챙겨보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눌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이오주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게요. 아유, 정말 최근 들어서 각종 루머에 휩싸이는 종목들도 많았고요. 오늘은 삼바 특혜 논란에 또 뭐 실적, 뭐 정정, 뭐 이슈까지 부각되면서 난리도 아닙니다. 이 시각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제약바이오주가 참 이슈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의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다시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요건 완화 특혜 의혹으로 그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증선위가 이제 회계 처리 방식에 뭐 과대 계상이나 부정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던 상황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소송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는 어디로 튈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제 악재보다는 불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불확실성이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확 분식회계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딱딱 결론이 나주는 게 좋고 그래야지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가 뭐 새롭게 부각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묵은 이슈입니다. 네, 그게 뭐 네.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제약바이오주가 내성이 생겼다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주 보시면 어쨌든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안정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신라젠 이슈도 있었어요. 요즘에 그 팩사백 논란에 대한 네. 법적 대응을 또 오늘 시사를 했는데 그 화요일에 신라젠 주가가 굉장히 출렁했고 제가 검색어를 보니까 확실히 개인 투자분들이 신라젠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라는 실시간 생각도 검색어에 딱 뜨죠. 바로.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신라젠에 대한 언급을 할 때도 가장 개인 투자분들의 문의가 또 많은 모습들도 맞아요. 나타나고 있었던 것 같고 기업의 가치 핵심은 이제 항암제 팩사백인데 이제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이죠. 현재 임상 3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신약이기 때문에 이 루머가 될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이슈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일단 임상이 3상까지 갔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쟁력은 어쨌든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 우려감도 좀 과도할 수 있지 않을까. 사측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시간이 지나면 좀 완화될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두 가지 악재로 인해서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은 들고요. 한 가지 체크해볼 부분이 그 이번 달 말에 예정된 미국의 암학회입니다. 그렇죠. 예, 이슈가 있었는데 그동안 루머, 뭐 각종 이슈 때문에 쏙 들어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보름 있으면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슬슬 이 부분에 모멘텀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고 미국의 암학회인데 왜 우리나라 기업이 관심을 있느냐. 그래서 우리 제약바이오 주가 한 20개 정도 참여할 것으로 지금 보여져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대형 제약사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인상 성과나 이런 부분의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살리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역시 제약바이오주를 조심스럽게 또 저가 매수를 생각해야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 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네. 이제 뭐 접근할 만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임박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투자 의견 좋아요 가도 돼요, 그러면? 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손실을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좀 좋아요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시장이 안정되면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재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바이오주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요. 조금만 더 한번 지켜보죠. 다음은 건설주 가운데서 GS건설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건설 섹터 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이길래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부 정책에 이제 발맞춰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수위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 연일 뭐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자꾸 돌고 돌아요. GS건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건설주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개별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네. 민자 사업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12조 규모의 그 13개 대형 민자 사업의 착공 시기를 2020년 이후에서 연내, 그러니까 2019년 이내로 좀 앞당긴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또 부양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국내 경기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SOC 투자를 빠르게
빠르게 확대하겠다라는 것이고 SFC 투자는 뭐 모든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부양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서 건설주의 수주 기대감이 부각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건설사의 모든 실적을 정부 정책에만 의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업황의 분위기가 사실은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지금 국내 주택시장 분위기가 좋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수도권을 네. 중심으로 가격이 꺾이고 역전세난도 있고 이번 달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분양 물량 밀어내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밀어내기 분양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가 공급 과잉 현상에 좀 쌓일 수 있다라고 보고 역시 집값 상승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건설주의 만만한 요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정책 기대감이 부각이 되지만 이 이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GS건설은 이제 해외 수주 비중이 또 높은 그런 건설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중요하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반등했기 때문에 플랜트에 대한 수주 여건은 예전보다 개선됐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외 수주가 부진하고 올해까지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해외 수주가 아직 반토막 수준이에요. 물론 최근에 해외 수주 소식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인지는 아직은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밀려 올라가더라도 업황 자체가 아직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구간에 있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셋 중에 꼽으라 한다면 한 어느 정도예요? 글쎄요예요, 나빠요인가요? 그래서 이제 글쎄요 의견을 드리는데 글쎄요 의견을 드리는 것은 또 보시면은 오늘은 그 코스피가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건설 섹터 중에서도 대형 건설사가 이제 코스피 지수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기는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스피가 좀 코스닥보다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네. 건설주도 다른 섹터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규적으로 진입하기도 그렇게까지 좋은 모멘텀은 아니지 않을까. 뭐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글쎄요. 그리고 이제 뭐 코스피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또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G전자 쪽으로 볼까요? 최근에 이 시간을 통해서 LG전자를 보는 날이 이제 제법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주가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오늘은 물론 이제 눌리고 있지만 수급이 왜 이렇게 좋대요? 팀장님,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LG전자는 사실 별로 악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부분들이 풍부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LG그룹 자체가 그 구광모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젊은 총수입니다. 나이가 41~2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사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광모 회장이 신사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을 했어요. 뭐 전장이라든지 AI, 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힌 상황이고 LG전자의 부회장이 또 로보스타를 최근에 좀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봇 부분의 협업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4차 산업 관련주로 묶이는 모습들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일 GA 그 신Q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아, 네. 네, 플래그십 스마트폰인데 네. 아시겠지만 이제 LG전자는 사실 스마트폰 부분에서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약 판매 시작했다고 해서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제 네. 10몇 개 분기 적자니까 그래서 그만큼 여건이 어렵다는 생각인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한국에 삼성전자가 없다면 LG전자의 실적이 지금보다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 어쨌든 네. 이번에 출시되는 그 GA 신큐 같은 경우 출고가가 89만 원이에요. 싼 가격은 아니죠. 하지만 그 경쟁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폰 XS 혹은 갤럭시 S10, 갤럭시 폴드 이런 스마트폰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대 정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래그십 스마트폰 내에서는 그래도 가격 경쟁력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부각이 된다면 적자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직은 스마트폰 부분의 흑자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적자만 줄여도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그 가전입니다. 가전 사업은 이때까지 LG전자가 참 잘해왔고 올해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은 가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게 공기청정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세먼지 이슈가 계속되다 보니까 네. 공기청정기 판매가 뭐 역대 거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LG전자의 그 공기청정기 퓨리케어라는 보냈는데 비싸요.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는 부분, 전체적인 가전 부분 실적 개선이 가능하면서 올해 LG전자의 가전 부분 매출이 20조,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지 않을까. 실적 기대감이 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다 할 악재가 없고요. 뭐 주가 조정도 그동안 참 뭐 많이 나왔었기도 했고 또 이제 가전에서는 1등이죠. 정말 자랑스러운 기업. 그런데 이제는 또 미세먼지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LG전자 부각입니다. 자, 투자 의견 좋아요 갈까요? 지금이라도 신규 접근도 오케이입니까? 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차트 한번 보셔도요. 지금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이전 고점, 그러니까 작년 말에 있었던 고점을 돌려냈어요. 가볍게.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셔도 좋고 신규 매수도 가능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LG전자를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앞으로도요. 마지막 오텍으로 가볼까요? 이 업체도 뭐 에어컨이지만 뭐 공기청정기 뭐 같이 이제 생산해낸다는 점에서 LG전자와 같은 맥락으로 조금 엮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텍 점검을 해주시죠. 성장률이 매번 30% 이상은 나왔대네요. 네, 일단 이게 특수 차량 업체거든요. 그래서 앰뷸런스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공기청정기 부분이 부각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그 종속회사인 오텍 캐리어를 통해서 그 캐리어 공기청정기 아마 브랜드로서는 아마 좀 익숙하실 수 있는 네. 그런 브랜드라고 보고 요즘에 공기청정기가 워낙에 잘 팔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픈마켓에서 주문을 해도 막 3주씩 기다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얼마 전에 좀 들어가 봤더니 당장 그래요? 못 사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만큼 진짜 잘 팔리는구나라는 걸 몸소 이제 실감할 수가 있었고 지금 미세먼지 관련주는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보고 정부에서 이제 학교에 또 공기청정기를 의무로 도입해라라는 안이 지금 국회를 통과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또 공기청정기를 사기 시작하면 엄청난 물량이 보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미세먼지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은 가격적인 부담이 어쨌든 생겼어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신규로 올라타기가 어렵고 미세먼지 예보도 그 투자 힌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 지난주까지만 해도 매우 나쁨 상황이 연속적으로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그 보통에서 나쁨 정도까지 내려오기는 했거든요. 물론 다시 뭐 매우 나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예전보다는 예보 자체가 내려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올 빌미는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형주가 이제 중소형주보다 강세를 보인다면 낙폭과대 대형주가 부각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동안 움직였던 중소형 테마주는 꺾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같은 미세먼지 관련 수혜주라고 하더라도 LG전자랑 오텍은 분명히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죠. LG전자는 역시 대형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 자체가 대형주로 재편이,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포트가 재편되면 테마주가 약할 수 있다. 같이 강할 수는 없습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시소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리스크는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오텍이 PER이 한 10배 정도예요. 지금 주가도. 그래서 다른 미세먼지 주보다는 가격적인 부담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미세먼지 주를 내가 꼭 매수를 하고 싶다라면 오텍을 매수하신 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만 지금은 테마주 내에서 전반적인 좀 주의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 점수 정도 갈까요? 글쎄요? 네, 그래서 역시 글쎄요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팀장님께서 오늘 좋아요 주신 게 바이오주 그리고 LG전자 이러한데 둘 중에 탑픽은 LG전자로 가야 되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당장 살 수 있다라는 모멘텀으로 본다면은 LG전자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의 움직임과 함께 좀 LG전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탑픽 LG전자고요. 바이오주는 다음 주 중에 한번 또 타이밍 잡아보도록 합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